5학년 5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영상으로 만나니까 낯설면서도 어떤 수업을 할지 기대가 되죠? 자, 이거는 거꾸로 수업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집에서 예습하면서 짧게 선생님과 공부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낯설겠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와 정리된 것으로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40분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 뭔가 읽어볼까? 시작. 네, 눈에 띄는 키워드가 뭐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랑 68쪽에 있는 문화 엮을 거예요. 얘들아, 문화가 뭐예요?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댓글 문화. 이렇게 문화가 많이 붙는데 우리가 문화와 사는 모습, 생활 모습을 동떨어진 채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배울 때는 신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 발해의 생활 모습과 문화 이렇게 두 차시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 자, 들어갈게요. 자, 신라가 통일한 이후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저번 시간에는 문무왕과 신문왕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통일 이후 영토와 인구가 늘었어요. 영토도 넓어졌죠. 거기에 사는 인구들도 당연히 늘었어요. 신라의 고구려와 백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농산물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를 봅시다. 전쟁이 끝나자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전쟁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아도 됐어요. 그쵸? 그래서 농사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신라인들에게 보였던 것 한 가지. 신분제도입니다. 신라는 딱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줬어요. 귀족은 금성, 지금의 경주라는 도읍에 대부분 살게 되고요.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거나 국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또 기와집에서 숯불로 지은 밥을 먹고 따뜻한 밥 먹고 편하게 살았어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노비가 3,000명이나 되고 근데 그만큼 비슷한 수만큼 군대도 3,000명을 거느렸어요. 어떤 귀족이. 또 소, 말, 돼지가 있는데 얼마나 많았나. 필요할 때 그냥 활로 쏘아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신라인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나 볼까요? 자, 나무주사위. 우리보다 훨씬 많죠. 14개의 면에 벌칙 같은 게 있었어요. 소리 없이 춤추기, 간지럼 참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귀족의 놀이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처럼 신라인들도 장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의 심지를 자르기 위해서 금동으로 가위를 만들었대요. 이야, 귀족들 아주 풍족했죠? 또 아마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경치 보면서 여유롭게 밥 먹고 생활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자, 근데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나? 평민들은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지은 걸로 세금도 내야 되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군사 훈련도 가야 되고, 이렇게 궁궐 성곽을 지으면 일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살았냐? 초가집이나 흙과 나무로 만든 집. 귀족은요?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우리 효녀 지은이. 안지은 듣고 있어요? 효녀 지은이는 32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요. 남의 집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려워서 나중에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라 민정문서라고 백성 민자를 쓴 문서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땅의 넓이는 어느 만한지, 가축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평민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여기 두 사람 보이나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떤 종교가 떠오릅니까? 그쵸. 불교가 더욱더 발전되었던 시기가 바로 통일 이후의 신라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 문화로 넘어가 봅시다. 불교 문화가 얼마나 있었나? 자,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죠? 어디 있어요? 네, 경주에 있어요. 경주가 어딘데요? 그쵸. 신라의 도읍지였습니다. 자, 석굴암.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탑들, 3층 석탑들. 다보탑과 석가탑이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 정도로 불교가 성행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중간에 큰 거 보여요? 자, 읽어볼까? 자, 이렇게 긴 불교의 책이에요. 기독교의 책은 성경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경이 어떤 거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여기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자, 목판. 이렇게 하나하나 활자라고 해요. 소라를 새겨서 이거를 찍으면 소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무로 만든 판을 찍어서 만든 인쇄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했대요.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그런 인쇄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경주는 신라의 역사가 약 1000년이에요. 신라 도읍지로서 역사가 크니까 많은 신라의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는 곳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도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적도 볼 수 있고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건축물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건축물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남아있을까요? 이걸 보면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걸로 활동할지 기대하면서 오세요. 안녕. 다시 돌아왔다. 발해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신라의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그쵸, 북쪽. 그래서 좀 더 추운 날씨였어요.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논농사,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거를 못해서 대신에 다양한 작물들,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이거 볼게요. 발의 성에서 콩, 메밀, 보리, 수수 등이 발굴되었어요. 또 농기구도 보이고 창고도 보이고. 그래서 오로지 쌀 대신에 잡곡과 해산물을 먹고 가축을 길러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이 보이나요?
네. 그리고 발에도 궁전은 화려하게 어느 집? 그쵸.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평민은요? 땅 위나 반지하의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자, 발해의 귀족들도 역시 어느 나라의 계승했기에 그쵸. 고구려와 당 나라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응?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옷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효 공주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발해의 종교는 무엇일까? 자, 힌트. 느낌이 오죠? 역시 불교입니다. 불상, 연꽃무늬 기와, 수막새 알죠? 수막새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발해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발해 상경성 터 볼 수 있죠? 이게 도읍인 곳이에요. 도읍지. 자, 저번 시간에 봤을 수도 있죠. 네. 수도에 있는 곳에 있는 성터와 거기에 있는 석등, 돌로 만든 등, 그리고 돌 우물 이런 걸 통해서 발의 중심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라보다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죠. 아마 선생님 생각은 발해가 지금은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찾아보지 못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서 발해는 이걸로 봅시다.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당문화, 고구려 문화, 또 말갈 문화, 또 그쵸, 불교 문화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정효 공주 무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자, 보면은 당의 내부, 무덤의 내부는 당문화를 닮아서 벽돌로 쌓았어요. 근데 요 부분 있죠? 요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천장에 계단식으로 달았는데 이거는 고구려 양식이라고 해요. 또 무덤 위에는 불교식 탑도 있고, 그래서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문화가 함께 있었던 발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